차 뭐 오랜만입니다. 되게 오랜만이고. 켰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한 달 넘었죠. 한 달 됐나요? 마지막 편이 언제였죠, 우리? 거기 우리 그때 강릉이 마지막인가요? 강릉 아니고 거기잖아. 우리 그 뭐고 호러 페스티벌. 아, 맞네요. 호러 페스티벌. 호러 페스티벌이 8월 초였나? 상당히 좀 호러 페스티벌 언제였지? 갔다가 강릉 가지 않았습니까? 8월 그 비슷한 시기다. 8월 첫째 주. 강원도는 8월 8일날 갔어. 오케이. 훌륭하시네. 기분이 좋으시네. 맞네요. 한 달 넘었네요.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2주 동안 갔다 오고 제주도 연수도 갔다 왔고요. 우리 남구의회는 이번에 회기 임시회를 2주간 해서 마쳤고요. 그 안에 이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제가 예산 결산 위원장이 돼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날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구청장님이 원하는 3억 5천짜리 사업을 잘라버렸어요. 그것을 자른 이유는 구청장님 견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업의 타당성에서 과연 국민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다 같이 동의를 하게 돼서, 그리고 구청장님도 같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 때 조금 더 잘 준비해서 다시 해보자, 그 사업. 구청장님 원하신다는 게 이제 공식화됐어요. 네, 공식화됐죠. 그럼 상관없고. 네, 공식화됐죠. 기획실장, 조정실장님께서 들어와서 이건 구청장님이 원하는 사업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그게 그 속기록에 기록돼서 기록되지는 않고. 그럼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버럭했습니다. 좀 약간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예산을 쓰일 때 국민이 원하는 걸로 쓰여야지, 구청장님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걸 하겠다라고 우리를 설득시킨다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세게 얘기했어요.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 추가 경쟁하면서 잘못되어 온 것도 있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견제하는 역할이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역할이야 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게 좀 감정적으로 제가 좀 세게 나간 부분이 좀 있어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우리 또 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그 의원인지라 절대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을 내지 말자. 의원의 권위로서 얘기할 수가 있다. 의원 권위로서 또 우리 권한으로서 이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건 가능한데, 저희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새날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다른 사람, 그 상황을 봤던 사람 중에 몇 분은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스스로 평가에서는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라는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좀 화가 났다기보다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이, 우리 이번에 추가 경정이 한 30억 정도 됐거든요. 저희 구청 예산이 3천억 정도 되는데 이번 추가 경정은 30억인데 그 중에서 한 3억 5천 정도가 잘렸어요. 뭐 10% 자른 거니까 그렇게 크게 자른 건 아닌데, 이 30억 사업을 설명을 하러 왔는데 구청이랑 일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관이랑 일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돈 100만 원 받아내려고 해도 그 많은 서류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많은 설명을 해야지 100만 원을 살까 말까. 이 나라 도움카드 그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 도움카드가 문화 그거 하실 때 엄청나게 서류 많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3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종이 한 장 딱 가져와서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저희도 부족한 걸 수 있겠지만, 일식이란 표현을 계속 가져오시더라고요. 3억 5천 다이의 어떤 사업조차도 일식. 그러니까 이 하나의 3억 5천 사업 덩어리라는 거더라. 저희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250만원짜리 행사를 다 내면서 10만원, 5만원 다 적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 사실은 이게 원 단위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원 단위 맞추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소위 말하는 가라로 써오라는 얘기거든요. 억지로 맞춰오라. 그렇게 일을 자기들이 관은 진행하면서 당신들이 하는 건 3억 5천을 그냥 일식으로 표현하니까 저희 납득이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근데 이 돈이 자신들한테 오면, 즉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진행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저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정말 잘 쓰겠습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도 설득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의원에게 이제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관성 정말로 불성실한 일들이 사실 남구 일뿐만 아니겠죠. 남구를 위시한 수많은 어떤 그런 지자체에서 이루어져 왔겠구나 생각에 약간 납득이 안 돼서 약간 이제 저희가 날이 선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질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돈이고 내 돈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물며 국민에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쓴다고, 이런 식으로 서류 가져와서 통과시켜 주려고 하면 저는 절대 통과 못 시킨다고. 제가 이거 하는 동안은 이런 식으로는 다시는 통과 안 시켜줄 테니까 다시 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령 뭐 이런 거예요. 기타 사무용품비 300만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기타 사무용품이 뭐냐? 쓰십니까? 기타 사무용품. 사무용품비. 우리 생각할 때는 볼펜 볼펜 많이 그렇게 해서 종이 A4 용지 이런 게 300만 원이면 1년 다니면 들 수도 있겠는데 왜 추경이지? 몇 개월 동안 쓸 일이 아니면 내년까지 쓰실라 하나? 그거를 생각했어요. 예. 추경이 지금. 근데 그걸 자세하게 급하게 필요할 수 있겠지 사무용품이. 근데 펼쳐보니 노트북, 스캐너, 복사기를 사신다는 거예요. 3개 100만원 100만원 해서. 그러면 노트북, 스캐너, 복사기라고 적어서 냈어야죠. 그걸 왜 기타 사무용품 300만원? 기타 사무용품 300만 원 일식이라는 게 네. 납득할 수가 없는 그 중요한 거는 다른 곳에는 딴 사람은 또 딴 데는 노트북 1개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것도 3개 값을 더하니까 300만 원이 안 돼. 290 얼마야? 이게 뭐냐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지금 이게 맞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첫 번째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분 같아요. 좀 의원님 서로 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시는 그 불성실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의원이거든요. 그 의원에 대한 자리의 기본은 뭡니까?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인정이나 우리의 관계로 뭔가를 했다가는 국민들에 대한 거를 저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3억 5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300만 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내가 내 양심이 얘기하는데, 그걸 싸바싸바 한다면, 그건 사실 저는 구의원이 되면 안 되죠. 이게 관행이라든가 관성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사실 민주당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번에 참 좀 감사한 좋은 거는 저희 이제 의원들끼리 화합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구청장님과 같은 당 출신이라는 정체성보다 의회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의회가 집행부와 관리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일이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깐깐하고 싶은 거는 마침 이번 회기 때 이제 주경예산 하면서 지난 거에 대한 게 또 약간 문제가 된 게 있었고, 저희한테는 뭐였냐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산을 깎아서 어떤 체육공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만들 때 반영이 안 됐던 3억이 더 우리한테 요구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게 깎고 나니까 흙이 그게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돌을 쌓는 거예요. 그게 3억 정도가 들었죠. 저희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납득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른 주경예산 말씀하시는 거 이거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주시면 잘하겠다는데, 아니 그때 왜 이렇게 경사가 심한 데를 깎는데 돌이 필요한 거를 왜 계산을 못 하셨어요? 저랑 납득을 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뭐냐면 총 원래 예산이 7억 예산인데 갑자기 45%가 는 3억을 더해서 10억 예산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공사 도중에. 왜 처음에 3억이나 이게 30억짜리에서 3억 는 거면 그래 큰 공사니까 이 정도는 이해 못할 수도 있다 싶지만 7억짜리 공사에서 3억 는 거 45% 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공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설계 변경되거나 하는 거는 그걸로 사실은 꼼수 같은 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게 딱 눈앞에 나타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다시 새로운 사업 3억을 하겠다는데 제대로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3억 설명서를 가지고 와서는 3억을 달라 하니,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또 돈 더 들게 되면 또 하던 공사를 멈출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하던 공사를 멈출 수가 없게 돼서 결국엔 또 돈이 더 들고 그렇게 돼 보이는 게 너무 커서 이번 건은 잘랐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한번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랑 좀 연결시키고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예산안 도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이게 제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아까 이게 여건상 어쩔 수가 없고 여건상 안 되는 거였고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뭐 한계, 현실적인 한계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그게 저는 이제 절대로 그 말이 잘못됐다,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러한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아니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를 저희가 요구했고,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건 다른 방향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다르게 갈 수 있는, 다르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르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저희가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서, 관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것들과 연계되는데,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사회, 영어로 하면 can help ing.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꺼내며 있어가지고, 오늘 사실 저희가 우리가 어디 와 있죠? 오늘 간송전, 지금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미술전을 보러 왔습니다. 간송은 네, 어떤 간송은 좀 설명 좀 조선시대라기보다는 일제시대 분이죠. 일제시대 때 되게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전씨 가문인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 하면, 지금 서울에 그 을지로 땅을 다 가지고 계셨던 집안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고 아버지가 계속 부자였는데, 자기 때 되면서 이제 일제시대가 왔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화독립운동가라고 표현을 하세요. 직접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문화 쪽에 관심도 많으셨고, 능력도 있으셨고, 글도 쓰셨고, 미술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시대, 조선시대 때 그 미술품들을 자기 재산으로 사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유출되지 않게. 유명한 일화로는 외국에 있는 고대 청자, 백자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한 영국 사람이 내놨었는데, 그거를 다 자기가 샀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게 훈민정음 회례본이라고 있죠. 회례본도 이분이 구매를 하셨었던 분이에요. 수탈당했는가 뭐 어쨌든가 했는데 그거를 직접 자기가 사셨어요. 고급물정에서. 그래서 회례본이 우리한테 남아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선시대 미술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고, 지금은 그분의 미술품들을 이렇게 미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술전을 하시는 분은 간송의 부인이셨던 분인데,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신기하게도 이 부인분이 이상의 와이프, 그 유명하죠. 이상의 와이프가 누구신지는 아시겠죠. 그 이상의 와이프가 이 간송의 지금의 와이프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역사죠. 저는 굉장히 이상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분이 이 지금 미술전을 열고 있고요. 또 대구에 간송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수성 지역에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은 언젠가 온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좋은 세상이나 저는 올 거라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보다는 새롭게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국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혹은 조에 가까운 재산이었대요. 그걸 다 날리신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또라이죠. 탕진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세상을 지키는 힘 혹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눈앞에 왔을 때 그럴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수많은 조건들, 세상 우리 가족, 세상의 조건, 세상의 편견, 세상의 이야기들.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이 된다 안 된다. 사실 이거는 그때 돌아가 보시면 지금은 팩트가 됐잖아요. 그 돌아가면 그냥, 근데 그 견해였는데 지금 팩트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의지일 뿐이거든요. 누군가의 의지가 결국엔 팩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 만나면 설득하는 얘기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장비로 지금 이 영상들을 촬영하잖아요. 20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 비행기가 뜨고 있고, 이것들은 우리한테는 팩트지만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러니까 판타지였을 뿐이란 거죠. 상상력이었을 뿐일 거고. 근데 상상력이 현실이 돼가요. 그게 뭐냐?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의 의지거든요. 뭐 다른 얘기 잠깐 해보면 간송전에 대한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 생각이 나는데, 그때 동시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동시에 그
이육사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보면서 사실 저는 그 신화의 김동완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발제자로 나와 설명했었는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뭐 때문에 났냐 하면 그 왜 한 발 제게 디딜 것도 없다 뭐 계절은 강철 무직인가 보다는 시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그거 보면서 뭐 생각했냐면 옛날 어릴 때는 와 이육사는 정말 호인이다. 삼국지에 나온 수호지에 나오는 영웅호걸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만주불판 당린 독립운동가 지금 우리가 후일담처럼 얘기하는 근데 보니까 그분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매 순간이 삶에 대한 도전이었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고 하나의 의심도 없는 사람이라서 독립운동을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매 순간 자기한테는 고민이고 도전이고 고통이고 이랬던 거죠. 그 상황에서 그 시를 쓰신 거예요. 그걸 보고 다시 보니까 정말 세상 모두가 병신짓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내 주변 모두가 힘들고 있는 내 하나 생각 바꾸면 모두가 살 수 있는 준원 이각홍사 같은 사람 옆에서 생각 하나 바꾼 걸로 저렇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데 자기는 진짜 그 외눈박이 상에서 두 눈 뜨고 있는 병신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 사시면서 와 세상 너무 힘드네, 정말 강철 무지개 같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국에는 근데 그분이 기억이 되고 있고 그분이 우리한테 삶의 의미를 던져요. 준원 이광수가 우리한테 삶의 의미를 던지나요? 혹은 그 간송의 수천억 재산이 지금 우리한테 삶의 의미를 던지는 얘기죠. 어차피 사라지고 그분이 어떻게 쓰셨든 사라지고 없을 돈이었거든요. 근데 간송의 의지는 간송의 미술로 남아서 우리한테 전달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좀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들이 정말 자신의 믿음인지 그냥 누군가에게 온 견해일 뿐인지 이 차이로 세상은 정말 많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거라든가 어떤 목표성 이런 것들에 제한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뭐 거창한 꿈을 가지고 거창히 뭘 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든 할 때 그냥 하다 보면 된다. 그냥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어떤 방식의 선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삶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뭐 여행 못 갈 건데 일 바빠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더 거창하게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안 될 건데 우리나라 이렇게 안 변할 건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되게 많은 게 바뀌어요.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면 대구시당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 얘기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되게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 되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우리 당도 큰 문제가 있구나. 그게 자유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뭐 자유한국당을 비하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적폐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청년위원장, 실버위원장, 여성위원장을 당원 직선제로 뽑게 되는 전국 최초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또 그 안에서 후보자들끼리에서 잡음이 거의 없었다는 거. 대도 후보자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정말로 원팀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러냈어요. 누가 선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인데 이 선거 문화 발전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되게 큰 가능성이 또다시 열렸거든요. 전국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사실은 약간 문제가 많은 당 이런 시선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내놓은 자식 같은 느낌? 이렇게 그런 지지도도 낮고 대구 경북에서 지지도가 낮잖아요. 민주당이 지지도도 낮은 데다가 문제도 많은 당 많은 곳이라고 는 인식이 컸었는데 이번 이 선거 하나로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한순간에 변했어요. 신기하게 한방에 변했어요. 한방에. 그 전에 그런 열망들이 엄청나게 있었죠. 근데 엄청난 열망들이 모여서 한순간에 변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나서지 마라. 혼자 할 수 있는 건 잘 없다. 주변에 어떤 글을 살피고 좀 모난 거 되지 말고 이제 흐름을 보아라. 제가 근데 문제를 만들고 싶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건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재미난 것은 실제로 저처럼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열망이 모여서 그 새로운 시당 위원장님이 뽑히신 거예요.
그분은 그 열망들을 아시고 그 열망을 가지신 분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때 열망들이 또 소통이 돼서 새로운 이제 상설위원장들이 뽑힌 거죠. 청년위원장 유영식, 실버위원장 홍혜순 선생님, 그리고 여성위원장 정종수 여사님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그 믿음과 메시지 던지면서 온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가기를 원한다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누군가의 외부의 견해보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믿음들이 그리고 당신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이제 소통될 때 변화들은 오더라는 거죠. 사실